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 강북구 의원님들이시네요. 네, 오늘 저희 당선된 지 한 2년 정도 이제 되는 날인데 강북구가 피날레를 장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삼성 선거구고요. 교육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선거 끝나고 이제 2년 벌써 됐습니다. 전반기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이렇게 시정질문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제가 참 잘해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제가 본격적인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소회랄까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2달간 대단히 바쁘게 지내는데요. 이게 욕심인가 싶을 정도로 결산검사위원도 운 좋게 맡았고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결산하면서 느낀 점을 좀 의원님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예산 때는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결산이 정말 그랬던가 한번 반성해보고 결산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저희 그 35일간 10명의 위원들 중에 3명이 시의원이었고요. 다른 7분 중에 1분은 시민단체 대표셨고 나머지 6분은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하셨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히 다 짓지 못할 절대 시간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도자료가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와서 제가 뭐 언론이 보도된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4월 24일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4월 30일까지 부탁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저에게 오지 않은 자료가 있고요. 그 자료가 아직까지 저에게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포지션에서 어떻게 저희가 결산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결산검사 때 어느 특정 시의원이 자료 요청을 많이 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블라인드에 올릴 수 있고 원망의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그 원망의 소리를 하기 전에 실제 그 시의원이 그 효과적인 자료 요청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직원들과 간담회도 했고 그 결과로 자료 요청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쏙 빼먹고 오히려 그 의원 한 명을 자료 요청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갑질 시의원 이렇게 매도하는 것에 우리 집행부가 그 소스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돌봄과 교육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이번 짧은 시정질문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복지 서비스가 향상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단일 임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지원에 대한 차별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즉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아동, 그 다음에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차별로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2019년 4월 25일 지역아동센터 정책토론회에서 처우 문제 관련해서 저는 서울의 하늘 아래서 같이 시민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그 차이가 없도록 서울시가 하고 있는 단일 호봉제에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같은 해 6월 14일 사회복지사 정책대회 중에 축사 발언을 통해서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과 분야에 상관없이 교사나 공무원처럼 하나의 임금체계, 즉 단일 임금체계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고 제 임기 중에 이것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단일 임금 도입 관련 법이나 지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질 높은 사회적 돌봄 체계 및 운영 기반 마련, 지역아동센터 법인 조합 전환 지형 등을 통해 공공성 확립을 추진 방향으로 하고, 학계복지부 기조 및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의 공공화를 설정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위해 단일 임금과 공공 모델로서 구립, 법인화, 연계가 필요하므로 개인시설의 비영리 법인화 지원 강화를 통해 공공성 우선 확보 후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2019년 12월 지난 연말인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은 단일 임금에서 개인은 제외하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가 존경하는 저희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립 법인시설만 단일 임금 도입 기준을 하겠다고 우리 서울시가 보고했지만 상임위에서 개인시설의 처우 향상을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요. 개인시설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개인시설 처우 개선비를 33만 원에서 시설장에게는 63만 8천 원, 그 다음에 생활복지사에게는 53만 8천 원으로 증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지원하고자 하는 공식 제도는 이런 겁니다. 법인화하거나 단체로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단일 임금 체계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현장에서는 이 법인화의 변경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발언대로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9년에 강북구 화이팅, 최선 화이팅. 네, 박원순 화이팅. 네, 네, 화기애애하게 시작해줬습니다.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이 기조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법인화하거나 해서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이른바 단일 호봉 체계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고 2020년 서울시 안에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이렇게 법인화 전환한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예, 지금 140개 정도. 네. 전체 몇 곳 중에요? 전체 434개 중에 말씀 전해주세요 뒤에. 네, 네, 뭐 말씀 그 정도 전해주실 거면.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또 전환 중인 게 한 53개, 51개. 이거 다 적혀 있어요. 네. 그 우리가 계획했었던 물량일까요? 즉 법인화로 다 전환을 좀 해야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단일 호병제 등 이제 운영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예상만큼 전환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예상보다 좀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의 네. 어떤 사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들이 다 우리 이렇게 사랑스러운 또 우리가 제대로 키워내야 될 그런 어린이 아동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우리 최선 의원님 마음 꼭 같은데 다만 이제 이 뭐랄까 보육과 이런 어떤 공공성 이런 걸 조금 더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법인화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또 그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지금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이미 사실은 이제 공공성 확보라는 이유로 법인화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법인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투명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현재 이미 우리 개인 시설들도 법인이거나 구립이거나 관계없이 지자체로부터 이른바 감사라면 감사, 그다음에 점검이라면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거에 의하면 심화평가도 별도로 받고 있다고 하고요. 지자체 정기점검을 통한 점검도 받고 있는데 이미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확보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공부방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면서 이른바 이 정도 시설의 조건은 갖춰야 지역아동센터로 명명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강북구, 우리 시장님께서 한 달이나 사셨던 우리 강북구의 경우 지역아동, 그러니까 당시 대단히 잘 운영하던 공부방이 사라져 버렸었어요. 즉 뭐냐면 그곳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SK 아파트 안에 일출마을이 있고요. 그 일출마을 내에 이미 공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삼각산동이잖아요. 그 삼각산동에 이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훌륭한 돌봄기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요. 사실은 그 일출마을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그 지역의 이른바 이제 산동네 뭐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그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돌봄 역할을 하던 공간이었는데 당시 이곳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일출마을 지하 아파트 지하에 이제 관리사무소도 이제 쓰던 그곳이었는데 지하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위험 시설이다 하는 바람에 사실 삼각산동은 지금까지도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도 이른바 그 개인이나 이렇게 좋은 뜻 혹은 운동회 차원에서 공부방이 시작되었다면 지역아동센터로 명명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래서 지원이 많이 되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삼각산동에 있었던 그 일출마을에 있던 지역아동센터는 사라져버려서 아이들의 돌봄 자체가 돌봄 기관이 하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른바 법인화를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인화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회계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이른바 유해시설이라고 해서 노래방 등에 50m 근처에 있으면 지역아동센터 법인화하는 데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역에는 강북구 전체에 2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법인단체로 전환한 곳이 5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법인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현재 제 지역에 예를 들면 송천동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실 때는 솔샘로 변해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35인을 이제 돌보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강북구에 있는 21개 지역아동센터는 전원 대비 현원 100%입니다. 대기가 다 기다리고 있고요. 돌봄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이 송천동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렇게 단일호 봉지를 들어오면 현재 개인이니까 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m 이내에 노래방이 없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기도 힘들지만 시설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찾아다녀서 한 군데 찾았는데 이런 겁니다. 현재 이 지역아동센터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는 보증금 2천에 145만 원인데 새로 찾은 곳은 보증금 4천에 3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곳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주택가 안에 있다기보다 아이들 오기 편한 장소에 사실은 이 지역아동센터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즉 유해시설 50m 노래방까지 포함해서의 기준을 됐을 때 제대로 법인화의 요건을 갖추면서 지역아동센터를 갖추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그 지역아동센터가 그 자리에 아이들의 돌봄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른바 이제 사회공헌 하는 이런 곳에 소개도 많이 해드렸고 실제 그런 투자들이 기업에 의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투자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제일 처음에 이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노래방이 없었어요. 그러면 노래방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여기 공부방이 있으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근데 그렇진 또 않았던 거죠. 근데 법인화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50m 근처에 노래방이 있으니 안 된다 라고 하고 그러면 50m 이내에 노래방이 없는 곳을 찾으려니 이렇게나 너무 힘들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와 관련해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이 기준을 좀 완화하기 위해 의견까지 중앙부처에 회신하고 노력했다는 공문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영원히 법인화로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할 듯하거든요. 관련해서 시장님 어떤 대책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최선 의원님 그 사례로 드신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게 공공 지역 아동센터 옛날 공부방 어려운 시절에
사실은 개인 돈도 투자해 가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비록 시설은 열하겠지만 정말 그 동네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일종의 활동가들이 많이 계셨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히려 공식화하고 공공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또 형식과 제도와 그런 요건들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어려움이 생겨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형식적인 제도를 좀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래방 같은 경우도 뭐 노래방에 요새 아이들 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노래방, 근전한 노래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이 허용하는 것으로 입지 조건을 이렇게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아마 건의를 지금 네. 이미 해놓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화, 투명화는 뭐 또 이게 서울시가 굉장히 큰 지원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런 이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패키지로 아무튼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가능하면 그게 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애로를 현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 의원님한테 최선을 다하겠다고 네. 제가 네. 말씀드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아울러서 이 낙인감은 참 저희가 특별히 그 취약계층을 더 신경 쓰고 더 관심 갖기 위해 하는 어떤 정책들이 사실은 그 당사자에게는 낙인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의도치 않았지만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 특히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세심함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께서 지난해 대표 발의해 주셔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들 이용 어떤 자격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소득이어야 하고 편부여고 폭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바꿔주신 것은 그런 정신을 잘 반영한 조례였고 그런 조례의 발의였다고 생각하고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잘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누구 손 들어봐 이럴 때 손드는 그 낙인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뭔가요 기운 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업이고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강북구처럼 그렇게 와 보셨겠지만 강북구처럼 그런 공간이 참 없어서 키움센터라고 하는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받는데 좀 부족한 게 있는 동네인 처지인 게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과의 서비스 차이랄지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차이가 그대로 좋지 않지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낙인감을 두는 채 하는 사업의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 당연히 그러신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 그러니까 어떤 아이도 이런 어떤 그 가난하든 부자든 그 부모님이 그 누구든 간에 꼭 같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아야 된다. 이 정신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몇 천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 그런 의미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 같이 기존에 이미 이런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해 오던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약간의 피해를 입을 수는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분들도 법인으로 전환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이 과거에 이런 지역 아동센터를 경영해 본 분들이 그분들이 또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그걸 열어드리고 그리고 또 거점 이 지역 아동 키움센터를 거점으로 만들어서 좀 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그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니까요. 아무튼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은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 주셔도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 준비를 하면서 저도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현재 또 나서는 어려움들은 대단히 많으심을 알고 그동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단순히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구나라고 하는 이제 환기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 마지막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